네,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립니다. 이광무의 끝장승부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끝장나는 종목으로 끝장나는 수익률까지 챙겨가는 시간, 이광무의 끝장승부 시작합니다. 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하죠. 어떤 장세에서도 수익률을 꽉 잡아주실 우리 이광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오랜만에 좀 우리 주식에 빨간불이 켜져서 좋아하셨던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조금 아쉬운 흐름입니다. 지금 한 12시 지나고 이제 오전장 다 보냈는데 시장이 많이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의 변덕에 아마 좀 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먼저 오전장 흐름부터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출발은 0.5% 빠진 233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40분쯤을 기점으로 해서 최저점을 터치를 했었고요.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최고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2332.14포인트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다가 지금은 2318.29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시작 지수 0.12% 빠진 75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0시경에 최고점을 터치를 했다가 현재는 소폭 빠진 모습입니다. 756.7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각각 2,621억 원, 또 기관이 3,481억 원 팔아냈습니다. 개인이 홀로 5,954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541억 원, 또 기관이 286억 원 순매수하고 반면 외국인은 683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35% 빠지는 흐름입니다. 57,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22% 올라주고 있습니다. 92,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2.21% 올라주면서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69,5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빨간불 켜내는 흐름입니다. 네이버 1.85% 오른 247,5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카카오는 3.6% 넘게 소폭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나 3% 넘게 올라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형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올라주는 흐름이고요. 73,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 넘게 올라주는 흐름입니다. 83,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LNF가 1.6% 올라주는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1.5% 빠지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이 3% 넘게 올라주는 흐름, 카카오게임즈가 1.83%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흐름 좋은 업종 의료 정밀이 있습니다. 1.4% 넘게 올라주는 흐름이고요. 이외에도 서비스업이 1.3%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 전자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파란불 켜내면서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 좋은 업종들 보시겠습니다. 많은 업종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락 문화 업종이 3.5%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2.6% 강세 보여주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 2.49%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시황 오전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전 네. 상황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등락 차이가 좀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미증시의 이 혼조세의 이유를 오늘 좀 계속해서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어제 미증시의 내용 보시게 되면은 다우 지수는 빠졌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장 초반에 출발을 그 분위기를 좀 따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증시는 일단 좀 네.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뉴욕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우리 지수도 사실 코스닥과 코스피가 엇갈리는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 요즘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전문가님.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에 상당히 좀 집중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해서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 안에서도요, 장 초반 출발 때부터 이미 앞서 나왔었던 경기 지표들 을 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좀 키웠거든요. 사실 어제 우리 증시가 반등 나왔을 때 중국 그러니까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미 증시가 열렸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들을 좀 호재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악재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대중 관세 인하가 앞으로 이제 공급망 회복에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보다는 계속해서 좀 시장이 정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한 이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침체 분위기로 이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좀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네. 사실 고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텍사스산 원유는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8.2% 떨어진 99.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거의 2달 만인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침에 네. 이제 시장 지표들 봤을 때 유가가 100달러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어요. 물론 이제 저도 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네. 잠을 자고 일어났을 그쵸. 때 간밤에 이제 유가가 크게 급락이 했습니다. 사실 유가의 변동성은요 경기의 방향성에 상당히 좀 추종을 하게 되는데 경기가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장에 대한 활동이 줄어든다면 원유에 대한 사용 빈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수요 예측에 대한 좀 부정적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좀 크게 급락을 했고요. 네. 사실 그동안에 러시아발 또 이 리스크 때문에 네. 유가가 계속 희소성을 좀 높여갔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사인을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가 급락이 경기 방향성에 대한 어떤 사인을 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경기 뭐 활성화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경기 축소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변동되는 건 맞는데 네. 워낙에 너무 급변한 거죠. 지금 어제 하루만 해도 지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마이너스 8%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만약에 반대편으로 크게 올랐었어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경계를 했을 테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8%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일일까에 대해서 아마 시장은 좀 많이 위축감이 좀 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우리 아시아 증시 출발에도 상당히 네.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전 코스피 출발 그리고 또 이 10시 반에 중국 증시 출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스닥 반등을 상당히 의미 있게 봤었는데 네.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으로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인 것이 아닌가. 보통 이제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중에서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 기업들 네. 한편으로는 경기가 많이 이제 위축될 것이면 소비에 관련해서 부분들이 좀 갇힌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집 밖에 나가는 상상보다는 네. 집 안에서 안에 있어야죠. 아무래도 SNS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플랫폼 네. 사용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배경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네.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많이 퍼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유가뿐만이 아니라 또 환율이라던가 또 국채 금리 네. 역전에서도 또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이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로 해서 오늘 네. 오전 내내 이 이야기들을 좀 계속 반복할 것 같고요. 네. 오후장에도 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물론 이제 항상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 정책으로 해서 시장 방어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는요. 경기를 다시 키워야 되는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니즈를 발표하지만은 네.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발표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따라서 경기 지표들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일단 첫 번째 유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또 급변동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이 새벽 시간 동안에 105지수, 106지수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분위기를 다시 연출한 네. 겁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이 우리 원달러 환율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 HTS 상으로 봤을 때 네. 1,307원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1,300원대에 대한 이런 이제 이 상단에 대한 저항대를 만났었는데 지금은 훌쩍 또 넘어간 상태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수급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뭐 수치를 떠나서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 방향에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을까. 어제 외국인이 들어온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는데 네. 하루 만에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시장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단 뭐 유가 바뀌었고 네. 환율 바뀌었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본다면은 네. 새벽에 미국의 이제 국제금리 변동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일단 이 장단기 금리가 순간적으로 좀 역전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요, 장기 국채하고 단기 국채의 가격이 역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제 국채 가격에 대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단기적인 이제 안전자산으로 여겨본다라면은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좀 더 안전자산을 보거든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맡겼을 네. 때 이 금리를 좀 더 돌려주게 되는데 당연히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해서 네. 금리가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역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시장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국채 시장에 대한 네. 내용이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장기 국채까지 변동될 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걱정이 있다. 아무래도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간밤에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그러면은 종목군 안에서도 좀 이제 차별화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 예상이 됩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달러와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유가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환율도 또 점점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와중에 또 미국의 국채 금리 장 단기가 역전이 되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직접적인 좀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럽에도 또 에너지 안보 위기가 또 겹쳐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네네. 일단 저도 이 뉴스를 좀 봤을 때 먼 나라 이야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전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금수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르웨이 지역에서 이 원유, 가스 이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럽의 이 천연가스부터 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글로벌 전체적인 사인도 나왔는데 또 다시 한번 에너지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느끼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르웨이 해상 유전 또 가스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까지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좀 다행히도 마무리 소식이 들렸잖아요, 전문가님. 네. 저도 이제 방송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뉴스를 검토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노르웨이 이 노동자 파업이 좀 좋게 협의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일단락 되겠지만은 여전히 러시아발 이 유럽의 이 가스 공급에 대한 축소는 상당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같이 봐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 측 천연가스 가격은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이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일간 미국 측의 천연가스 가격이고요. 그리고 유럽 영국 해상에 대한 천연가스 가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한때 이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공급 가스를 축소시키고 감축시키면서 급등세를 했었다가 다시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과정에서 조정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노르웨이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금수 조치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까지도 염두하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변동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 이야기부터 유럽의 에너지 안보 이야기까지 또 이렇게 오늘의 시황 관련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끝장나는 수익 리뷰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제하고 오늘 좀 시장을 봤을 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대형 IT 종목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LG 이노텍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제 기록만 본다라면은 장중에 8%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마감은 7%대 마감을 했고요. 현재 마이너스 0.71%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큰 반등 이후에 조정의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이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아직은 느끼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발표 이전까지는 그러면은 IT 종목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반등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제가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를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이폰하고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출시가 이제 곧 임박한다. 8월달에 갤럭시 언팩 행사하고 9월달에 이제 아이폰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해서 이 종목 좀 보자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큰 변함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홀딩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IT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서 끝장나는 수익 종목 LG 이노텍 어제 주셨는데요. 어제 장중에 또 8%대 그리고 마감 7%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폰 또 갤럭시 출시 이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LG 이노텍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끝장나는 수익 리뷰 해봤고요. 이번에는 끝장나는 대세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는 끝장 키워드 순서입니다. 네, 오늘의 끝장 키워드는요. 정점 찍는 반도체입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상승 일로를 걷던 반도체 경기가요, 정점을 찍고 좀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PC를 비롯해서 각종 전자제품의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만큼 받쳐주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잠재적인 수요 역시도 줄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 IDC는 올해 PC 출하 규모를 전년 대비 8.2% 감소한 3억 2,120만 대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방송을 통해서요, 네. 이 반도체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 뉴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제가 2,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반도체를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네. 반도체 성수기엔 정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경기 침체와 같은 사인이 나왔다라면은 네.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에 대한 시장도 좀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인텔 주가를 한번 먼저 보면서 이야기 네.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사실 네. 인텔의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리고 또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가는 좀 많이 부진했었죠. 그런데 올해 좀 6월 달 돼서 급격하게 이제 차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텔의 CEO가 반도체 업황 이제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인텔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차트적으로도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인텔이 빠지고 나고 난 다음 대략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못 가고 있었지만 추세가 네. 많이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대거 나왔는데, 마이크론부터 또 인텔, 그리고 이 엔비디아, 네. 이들 기업들 안에서 반도체 정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인텔이 서버용 CPU에 대한 출시를 좀 지연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PC 공급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운 CPU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까지는 좀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PC 구매력도 좀 떨어졌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좀 구매력이 좀 저조해지면서 PC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도 네.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를 저는 항상 강조드렸던 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반도체도 새로 나왔고 컴퓨터도 새로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물가가 너무 오른 것이 단점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요. 네. 인텔과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인원 감축, 고용 감축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 반도체 부분에서 신규 고용을 중단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화 명명하면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감축하고, 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하. 네. 이렇게 근데 신규 고용을 중단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인건비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따져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라면은 반도체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근데 반도체는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역할도 부여가 되고, 그렇죠. 그들이 또 업황에 대한 둔화를 겪게 되면은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인텔과 엔비디아의 업황 둔화에 대한 뉴스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뉴스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오. 물론 이제 PC가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은 결국에는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축소로 이어지거든요. 분명히 업황 둔화는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양산에 대해서 감축을 시킨다. 그러니까 반도체 정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사용하는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업들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업황이 둔화를 느끼게 되면은 반도체 정말 필요한 쪽에서는요, 다양한 반도체를 나열을 시켰다가 네. 정말 불량 없는 반도체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반도체를 네.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많았을 때는 네. 경기도 좋고 싼 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 경쟁력이 되는 시장에서는 선택이 다양해지는데 코로나 때 딱 이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장이 많이 멈출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동안에는 중국 것도 쓰고 네. 대만 것도 쓰고 일본 것도 썼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반도체가 축소가 되고 생산이 멈출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불량에 대한 재고에 대한 이 교체가 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쪽에 물량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선발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물량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시장이 밀린다라면은 저는 실적 발표 나올 수 있는 그 시기에서는 네. 다시 열어보자. 아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분들은 맨날 좋다고 저는 말할 수는 네. 없지만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는 다시 열어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이제 투자를 축소한다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투자를 늘려가는 쪽은 일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늘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축소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 PC 관련해서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요 PC 판매율이 8%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 뭐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SSD라든지 수요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 내용들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특히나 이제 서버 쪽으로 특화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쪽이 아니라 시스템 쪽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쪽 반도체 주력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하락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납폭과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인텔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뭐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팬데믹 때처럼 오히려 이 물량 수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또 서버용 D램을 계속해서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또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인원 감축 뉴스부터 해서 네. 주요 기업의 CEO의 발언들이 반도체 둔화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맞다. 인정. 네.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는 얘기죠. 네. 뭐 가령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P3, P4라는 이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 공장 이름이에요. 이미 이제 P1, P2 공장이 진행되고 있고 네. P3가 지금 현재 일부의 가동이 되고 있고 일부의 라인을 이제 채워가고 있고 P4는 새롭게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반도체 업황이 또 조금 부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삼성의 P3, P4 공장 네. 가동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관련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은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반도체 종목들이 위축될 것인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장비, 그러니까 P3, P4 같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장비 기업들은 여전히 네. 좀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장비 기업들에 대한 주가 조정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생산에 대한
축소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은 반도체 소재나 부품 기업들은 아직은 조금 리스크 될 수 있겠지만은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반도체 최근에 와서 P3 공정의 가장 큰 이 생산 공정 기업이 원익 IPS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뭐 업황에 대한 둔화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P3 공장 그리고 앞으로 P4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P2 때 만들었던 공장을 P3, P4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 미세 나노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부분의 장비 공급을 원익 IPS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P4가 공장이 이제 진행되게 된다면은 원익 IPS 좀 더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좀 긍정 볼 기업이 있고요. 그럼 그 밖에 이제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이 교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네덜란드까지 갔어요. 그 이제 장비 수주를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ASML이라는 회사에서 이 극자외선 노광기를 만드는데 EUV 장비입니다. 그래서 EUV 관련된 종목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EUV 장비 쪽으로 본다라면은 장비와 부품 쪽으로 본다라면은 PSK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광 공정에서 필요한 이 포토레지스트를 좀 고르게 펼쳐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도 우리가 기다려 봄직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대부분 삼성과 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비 회사들을 지금은 하나씩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장비 기업들, 또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 P3, P4 공장 가동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원익 IPS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끝장 승부주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PSK입니다. 네, PSK는 1990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난 2019년 인적 분할을 통해서 전공정 PSK와 또 후공정 PSK 홀딩스로 나눠졌는데요. 현재 PR 스트립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 등 설비를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 PSK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나요? 가장 큰 강점은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램리서치라든지 이렇게 이제 큰 기업들과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대한 투자, 삼성전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을 또 중요하게 보는데 계속해서 이제 장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이 PR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EUV 공정에서 아주 중요할 테지만 ARF라든지 아니면 KRF 같은 하단에 있는 이 공정에서도요, PSK 공정이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 그러니까 중화권 쪽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최근에 중국에 대한 이 활로를 조금씩 열어주고 있는 측면이잖아요. 이제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 인프라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90조 원 가까이 펀드 조성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배경으로 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반도체에 대한 또 힘을 갖는다라면은 중국에 대한 연을 가지고 있는 PSK도 상당히 좀 유리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PR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EUV 장비 공정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라는 거는 이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잘 그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반도체 크기로 떼어내는 것인데 그 회로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회로를 잘 그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뭐랄까 포토레지스트
용액을 뿌립니다. 고르게 뿌리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아주 필요한 공정인데 고르게 뿌리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PSK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PR 스트림 장비에 대한 공급이 시장 점유율이 1위 회사예요. 이 점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준비하면서 공장 건설에 멈추지 않고 투자를 지속한다. 그럼 이 회사 장비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시장 업황에 대한 얘기들은 좀 어렵게 흘러나오고 네, 있지만은 네.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나간다라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은 꼭 보자. 그 중에 한 종목이 PSK다. 저는 사실 반도체 네.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 네. 소부장 종목들을 다시 챙겨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아, 정말요? 예, 반드시 들어가는 장비, 네. 예, 기술력이 되는 장비. 음. 예, 그래서 PSK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투자 포인트들이 많은데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글로벌 업체 또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북미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국 쪽에 공급하려는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또 함께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또 높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EUV 장비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PR 스트림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또 상당히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자사주 소각 결정도 나왔죠,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 이제 최근 7월 달에 이제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겠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만약에 반도체 종목들을 조금은 선별한다라면은 그 부분에서는 가장 또 선택점이 될 수 있는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가격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요즘에 또 흐름이 어떤지 전문가님 한번 보여주시죠. 네, 주가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시장 기조 따라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못 갔고요. 이 종목도 동일하게 못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35,000원 단에서 가격 지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가 인식에 대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꾸준하게 가격을 지지했었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가격 확인 이후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이지만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P3, P4에 대한 기대감 본다라면은 박스권 위치로 실적에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이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47,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33,000원. 사실 최근에 신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들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차 목표가 47,000원 그리고 손절가 33,000원까지 주셨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또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 그리고 EUV 장비 공정에서 차세대 반도체에 아주 중요한 PR 스트림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또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신 있게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PSK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전문가님 내일장 또 오늘 오후장 전략을 알려주시죠. 일단은 오전장까지는 시장 미국에서 나왔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석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오후장부터는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우리 시장 내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이제 좀 적응이 좀 뭐랄까 좀 감염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어 표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기 의식을 좀 느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변동되고 있는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환율에 따라서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을 새로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대한 배경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좀 부진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활로를 좀 찾아본다라면은 유류비 지출이 높은 산업에서는 유가 하락에 도움이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항공산업
산업이 그럴 것 같은데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대한항공 최근에 여객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오늘은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차별화점을 다시 한번 종목을 정비한다라면은 항공주들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불확실성으로 계속 남겨져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전까지는 조금은 시장을 좀 경계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오늘 장에서도 이처럼 바뀌어가는 시장에 대한 키워드에 대비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빠르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기존의 스탠스로 봤었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한 템포 뒤에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유가 하락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유류비 지출이 높은 종목, 대표적으로는 항공주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과 오늘의 끝장 승부주 PSK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광무의 끝장 승부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까지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세계경제TV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질문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광무의 끝장 승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